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를 오가는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자에 시달려오던 선사 측이 여수시가 운항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더는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힌 건데요. 여수시는 지원금을 모두 보전했다며 일방적인 운항 중단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거문도를 오가는 쾌속선 하메로 측이 최근 여수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월 1억 원이 넘는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부터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취항에 여수 거문도를 편도 2시간대로 오가며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인 하메로. 선사 측은 여수시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협약과 다르게 감가상각비 10억 원은 받지 못했고 2차 보전금이 운항 결손액에 포함되면서 17억 원만 지원됐다는 겁니다. 각 항목별 지급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도 여수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의 발생 원인이 운항에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당초 협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여수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운항 결손액 안에 2차 보전금은 물론 감가상각비도 포함됐다며 별도로 지급하는 건 중복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사 측이 운항을 중단할 때 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문도는 전남다도의 최남단이자 국토 외곽의 먼 섬이지만 주민들의 이동권은 물론 해양 경계와 국토 방위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략 거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리아 아쿠아호, 웨스트 그린호 등 민간 선사들이 잇따라 적자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매년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공영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공영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 그 외곽 먼 섬에 대한 부분에. 여수시의 대표 항로인 여수 거문도 항로가 선사와 여수시와의 갈등으로 멈춰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수시는 선박 운항이 멈출 경우 대체 선박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섬 주민들의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에스토니아와 그리스 등 유럽 국가와 박람회 공식 참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참가국들은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과 대표단 파견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의 잇따르는 박람회 참여로 지금까지 페루와 케냐 등 18개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섬 박람회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32년 여수 금오대교 준공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섬 주민의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잇는 상징이라며 2032년 완공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단절 구간인 금오도, 대두라도, 월호도 3.42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2027년 설계 완료 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들은 지난 2024년 이곳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은 건 2억여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2월 30일에 돈이 나가봤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래 한 5개월 있었죠. 돈 나온지도 모르고. 그러다 시방 알고도 시방 안 준 것이 시방 오늘날까지 오르게 됐어요. 지난 7월 담당 변호사는 형사보상금에서 성과보수와 사무대행인의 대행료 8%를 공제한 돈에 대해 연리 6%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변호사가 4개월 동안 지급을 미뤄왔다고 하소연합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 당일 겨우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내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째. 담당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 4억 5천여만 원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담당 변호사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최근 쌀쌀한 날씨에 독감 환자로 병원이 북새통입니다. 보건당국이 지난해보다 2달 빠르게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소아청소년과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아침부터 대기실이 북새통입니다. 대부분 기침과 코막힘, 고열 등 감기와 함께 독감 증상을 호소합니다. 접수하는데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병원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일요일부터 열이 났고 독감 판정 받았는데도 계속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언제부터 오셔가지고? 새벽 4시요. 지금 아침 할아버지가 6시에 번호표 뽑고. 최근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2달 이른 시점입니다. 보건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방접종에 나서는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독감 맞고 이상 반응 있었던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수 있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이 몸 안에 항체를 형성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가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를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 승인했습니다. 무술목 관광단지는 여수 돌산읍 평사리 일원 119만 제곱미터 부지에 8,900억 원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 리조트와 숙박시설, 골프장, 파빌리온 가든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광양만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바다숲 조성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협력해 광양 장내포구 1,000제곱미터 면적의 해역에 블루카본의 핵심 자원인 잘피 성체 천여 개체와 잘피 종자 5천여 개체를 심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에 조성하는 잘피림에 슬래그를 활용한 바다 비료를 시비해 잘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생장 조건을 규명한 뒤 다른 연안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토부가 무안공항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한 광주시는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은 1년 가까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참사 책임과 원인 규명이 끝나지 않았고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교체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한을 연기했고 최근 동계 정기편 항공 일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또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 폐쇄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경제계와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폐쇄 이후 지난 6월까지 1,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폐쇄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은 2천억 이상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희 업계에서는 직원도 많이 좀 나간 상태이고 또 임대료 내기도 좀 어려운 상태이고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취항을 국토부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 신청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국제선 노선은 광주에서 베트남 푸꾸옥과 나트랑, 다낭을 왕복 103회 오가는 노선입니다. 국제선 운항의 필수 시설인 검역과 세관, 출입국 관리 등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울산공항에 임시 국제선 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예로 들며 4, 5개월이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도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이후에도 광주시의 이런 설명에도 국제선을 임시 취항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신청 당시에도 국토부는 4개월여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특정 목적에 한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생태 명소와 세계유산을 잇는 2025 순천 978m 하이킹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송강사와 서남사, 순천만 습지 등을 따라 걸으며 순천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완주자는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기온도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3에서 7도 사이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8도까지 올라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광양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생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할인 판매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일부로 관련 예산 소진에 따라 판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 전남에서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는 감소하고 배추 출하량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김장철 물가는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65%에서 올해 62.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상품 김치를 구매한다는 응답은 2022년 25.7%에서 올해는 32.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김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을 배추와 무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3.2%, 7.2% 증가할 것으로 보여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